처치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병원에 외래 이렇게 진료를 보면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오는 환자들이 등산을 한 후에 발생한 그 무릎 통증으로 많이 옵니다. 그 등산은 뭐 무릎 관절에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다른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등산 자체를 이렇게 뭐 하지 말라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등산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 운동이나 뭐 준비 자세 그리고 등산을 했을 때 무릎이 손상을 받지 않으려면 무릎 주위에 있는 주위의 근육들이 많이 좀 튼튼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내려올 때 하산할 때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많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내려올 때는 그 무릎을 툭툭 던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에 그만큼 충격을 다 받으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주위에 뭐 근육이나 인대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지만 무릎 내에 이상이 조금씩 쌓여서 결국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뭐 달리기나 걷기 운동 자체만으로도 손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적절한 강도와 적절하게 이제 신발을 착용한다든가 그리고 아스팔트가 아닌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크게 손상 받을 일은 없는데 간혹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거나 뭐 아스팔트에서 뭐 그냥 뭐 오늘 1시간 동안 뭐 계속 뛰었다 뭐 이렇게 하시거나 물론 조금씩 양을 늘려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갑작스럽게 이런 운동을 했는 경우에는 이런 뭐 연골판이나 물렁뼈 손상이 있을 수 있겠고 등산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씩 쌓여서 결국 손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뭐 우리가 가다가 넘어졌다거나 부딪혔다거나 뭐 어디 다리가 휘청 하면서 이제 발목이 꺾이고 무릎이 같이 꺾이고 그렇게 해서 다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또 가장 많은 게 남자분들이 이제 축구를 하고 나서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출을 하시는 분들은 뭐 아프셔도 뭐 조금 낫겠지 하고 또 하시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무릎이 많이 붓고 쩔뚝쩔뚝거릴 만큼 못 걸을 정도가 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뭐 축구하면서 다칠 수 있는 부위는 굉장히 많습니다. 무릎에서만 보더라도 당연히 연골판, 십자인대, 주위의 근육들, 바깥쪽에 있는 인대들 뭐 다 파열이 되고 심하게는 뼈까지 부러져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뭐 요즘은 많이 하는 그 배드민턴이나 이런 탁구 같은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뭐 방향 전환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급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릎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젊은 사람들은 농구 같은 걸 또 많이 하고요. 뭐 이렇게 뭐 미식축구나 이런 과격한 운동을 하면서도 많이 되는데 뭐 이게 우리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무릎이 꺾일 때는 무릎 자체가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릎에 있는 거의 모든 구조물들이 다 파열된다고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뭐 어떤 부분이든 무릎뿐만 아니라 발목도 마찬가지고 뭐 손목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운동을 하다가 뭐 다쳤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뭐 아프죠. 그리고 증상이 붓죠. 멍이 듭니다. 뭐 이런 게 있을 경우는 아내가 뭐 찢어졌든 어떻든 간에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통증을 낮추고 악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뭐 상식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알려져 있는 방법입니다. 응급처치 방법은 다친 부위,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 줌으로써 부어 있는 것들을 빨리 빠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요. 당연히 휴식을 취해야 되죠. 계속 뭐 손으로 구비를 주무른다든가 뭐 계속 걷는다든가 하는 것들을 하지 않도록 휴식을 취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뭐 붕대가 있으면 압박을 해준다든가 하는 압박을 해주고 얼음을 구할 수 있으면 얼음 찜질을 해줌으로써 어떤 붓기나 또 뇌출혈, 통증 등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스포츠 손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런 손상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검사를 하고 또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뭐 다쳤다고 무조건 뭐 바로 병원을 뛰어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뭐 애기들이 뭐 놀다가 뛰어놀다가 잠깐 삐끗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2, 3일 지나면 또 괜찮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보통은 손상이 약한 경우에는 앞서 말한 그런 응급처치를 치르고 나서 통증이 가라앉고 부종이 빠지고 한다면 그대로 뭐 집안에 흔히 있는 파스나 그런 걸 바르면서 휴식을 취하면 뭐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다치고 나서 2, 3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붓는다거나 이제 떨뚝거리면서 걸을 만큼 통증이 심한다거나 한 경우에는 무릎의 경우에는 무릎 안에 있는 인대나 뭐 연골판 같은 것들이 파열이 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꼭 내원을 하셔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검사를 해서 뭐 인대든 뭐가 찢어졌다 했을 경우에는 운동을 하고 급성으로 찢어진 경우에는 대부분 무릎 안에 이제 피가 차 있고 부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심한 경우에는 1, 2주 정도까지도 붓기가 빠지고 무릎 운동을 좀 한 후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앞서 보여드린 대로 그림 뭐 완전히 관절이 빠졌다거나 뭐 너무 붓기가 심하다거나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응급으로라도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릎에서 대표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인대, 연골판, 연골, 그리고 이제 뼈에 이제 골절이나 탈구가 있을 수 있고요. 인대는 무릎 안쪽에 내측에 있는 전방, 후방 십자인대들이 파열될 수가 있고, 무릎 바깥쪽에 있는 내외측의 인대들이 파열될 수가 있습니다. 연골판은 당연히 이제 보통은 그 십자인대가 파열될 경우에 운동하다 다친 경우는 이런 연골판들이 같이 파열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연골도 같이 뭐 찍힌다거나 찢어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뼈까지 부러져서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운동을 하다가 오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MRI는 뭐 무릎 주위에 있는 근육뿐만 아니라 연골, 뭐 인대 모든 구조물들을 다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육에 뭐 피가 맺혔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인대가 터진 것도 볼 수가 있고, 연골이 성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경우에는 MRI만으로 판독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 관절 안의 손상들 중에서 뭐 연골의 손상 정도나 십자인대 부분 파열이나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정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스포츠 손상 이후에 내시경이 꼭 필요한 경우는 한 1, 2주 전에 뭐 다쳤는데 자꾸 물이 차고 붓는다 하거나, 뭐 우리가 걸어 다닌다거나 양반 자세를 했는데 무릎이 자꾸 뒤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무릎을 이제 폈다 굽혔다 하는데 뒤쪽 오금 부위가 자꾸 당기고 아프고 종아리까지도 아프더라 하면, 여러 가지 인대나 뭐 십자인대 같은 들이 완전히 파열되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파열됐거나, 뭐 파열된 부위가 무릎 안에 끼어 있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내시경 검사를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네, 스포츠 손상에서 관절 내시경이 필요한 증상에 대해 알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스포츠 손상의 비수술적 치료와 이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한 대로 어떤 응급처치를 본인들이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통증이 계속됐을 경우 병원에서 뭐 MRI든 내시경을 통해서 어떤 진단이 나왔을 경우에 뭐 무조건 다 수술을 하는 경우는 아니고, 그 정도에 따라서 뭐 약물 치료를 한다든가 물리 치료를 한다든가 뭐 주사를 맞는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뭐 수술 외적인 치료 종류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증이 심하고 염증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사용해서 통증을 가라앉혀주고 염증 반응을 좀 가라앉혀주는 약을 복용을 하게 되고요. 수술까지 필요 없는 경우라도 인대가 늘어났다거나 뭐 주위에 근력이 너무 약해서 계속 손상을 받을 위험이 있다 하면 꾸준한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통해서 관절 주위에, 특히 이제 무릎 관절 같으면 대퇴 부위의 앞면과 뒤쪽에 있는 근력들을 많이 키워주면 앞으로 향후 이제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손상을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연골 같은 것들이 다쳤을 경우에는 우리가 심한 경우나 넓이가 넓거나 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골 주사를 맞는다든가, 뭐 최근에 이제 환자들이 알고 있는 뼈 주사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맞을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라고 해서 PRP나 뭐 골수혈장 줄기세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술 외적으로 외래에서 이렇게 주사만으로도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에 속하고, 실제로 연골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거나 연골판이 찢어졌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런 뭐 주사나 물리치료로 이것들이 다시 치유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흔히 많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많이 수술을 하고 있고, 뭐 수술 방법은 연골판에 관해서는 연골판을
뭐 모양에 따라서 잘라낸다거나 봉합을 한다거나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식을 한다거나 할 수가 있고 연골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골을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고 인대가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십자인대를 다시 만들어주는 재건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연골판 손상이고 연골판 손상은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비스듬하게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운동을 하다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찢어져서 연골판이 안쪽으로 밀려 나와서 무릎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로 생각보다 이게 뭐 어떤 통증이 많이 안 심하신지 환자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상태로 지내다가 무릎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아주 한참이 지나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수평으로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MRI를 통해서는 이렇게 색깔이 변한 걸 확인해서 연골판이 찢어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수술 장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찢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봉합이 안 되기 때문에 찢어진 부위를 제거를 하고 정상적인 그 강도를 가지고 있는 정상의 연골판은 보존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찢어진 부위나 나이에 따라서 꼭 꼬매줘야 될 경우도 있고 꼬매면 잘 붙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연골판을 잘라내지 않고 봉합을 하게 되는데 실제 화면에서 보면 무릎 뒤쪽에서 이렇게 무릎 바깥쪽에서 연골판이 찢어졌을 경우에는 이 부위가 찢어진 부위고 이런 실을 이용해서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참 그 MRI를 찍거나 그냥 일반 엑스레이를 가지고는 진단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연골판은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제자리에 그러니까 뭐 정강이 뼈인 그 경골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하지만 이 부위가 터지면서 이 연골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봉합을 해주면 원래 상태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골판이 파열된 이후에 발생하는 연골 손상이나 관절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골판 파열은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실을 이용해서 원래 자리에 당겨서 이렇게 봉합을 해주게 됩니다. 요즘은 봉합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전에는 이제 뼈에 구멍을 뚫고 봉합을 해주었지만 최근에는 이게 관절 안에만 실이 달린 나사를 박아서 봉합을 해주고 아래쪽 그림은 봉합을 한 지 한 2, 3개월 있다가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잘 붙어서 원래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연골판이 너무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연골판의 많은 부분들을 잘라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나이나 관절 상태에 따라서 차후에 뭐 인공관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가 젊고 아직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이 연골판을 이식해주는 수술도 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는 이 십자인대 수술도 관절경을 이용해서 매우 발전된 방법으로 시술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인대 재건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한 대로 그 무릎에는 무릎 관절 안에 있는 십자인대가 있고 바깥쪽에 있는 측부인대가 있습니다. 그 운동을 하면서 어떤 인대든 간에 파열이 된다거나 늘어나거나 부분적으로 찢어진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흔히 많이 다치고 또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가 바로 이렇게 무릎 내에 있는 십자인대의 파열입니다. 무릎에 있는 십자인대 파열은 보통 이렇게 무릎이 뒤틀리면서 인대가 파열이 되고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뭐 초기에는 당연히 인대가 파열됐으니까 붓고 아프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젊은 이제 근력이 좋고 이러신 분들은 인대가 파열된지 모르고 사실은 그냥 계속 또 한 몇 개월 동안 지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니다 보면 무릎이 뭔가 불안한 느낌 그리고 덜커덕덜커덕 걸리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계속 있고 쪼그려 앉는다든가 양말 자세 하는데 뭔가 좀 불편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뒤늦게 와서 이렇게 파열된 걸 확인하시는 분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무릎을 다치고 나서 무릎이 많이 붓고 그러면 우리가 물을 뽑는데 물을 뽑았을 때 피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사실 십자인대 파열을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밀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우리가 내시경으로 본 무릎 안에 있는 전방 십자인대의 정상적인 모습이고 조금 가려 있지만 이 부위가 이제 후방 십자인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쳤을 경우에 대부분 많이 요 위에 부분 허벅지 뼈와 붙어 있는 이 부위가 많이 터지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뼈를 물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파열되어 있는 모습인데 내시경으로 보면 뭐 그냥 누가 봐도 뭔가 찢어져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열되어 있고 이런 부위는 거의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꼬맨다거나 할 수는 없고요. 못 쓰는 부위를 다 제거를 하고 이렇게 원래 위치에 이렇게 뼈에 구멍을 뚫어서 다른 사체에서 가져온 인대를 이용하거나 본인의 무릎에 있는 거위근이라고 해서 그 본인의 인대를 떼서 십자인대 대신에 만들어 주거나 뭐 어떤 인대를 이용하든 십자인대 대신에 이렇게 인대를 새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찍은 사진인데 보면 이렇게 혈관도 많이 올라가고 굉장히 튼튼하게 잘 이식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그 십자인대뿐만 아니라 무릎 바깥쪽에도 인대들이 있는데 뭐 특히나 후방 십자인대들이 다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는 외측에 있는 인대들이 같이 다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는 후방 십자인대만 이렇게 수술을 해주고 지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후방 십자인대가 다쳤을 경우에 외측에 있는 인대들도 많이 같이 다쳐서 거기를 같이 치료를 해줘야지 결과가 좋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후방 십자인대가 많이 다친 경우에는 후 외측에 있는 이 인대까지도 같이 다시 만들어주는 수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수술 이후에 이 재활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손상을 받고 나서 수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재활 시점이나 방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무릎 관절 주위로 할 수 있는 뭐 어떤 재활 치료 모습들을 사진을 통해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이제 줄에 발을 매달아서 본인이 이제 그 공중에 매달린 채로 무릎을 굽혔다 폈다 이렇게 하면 관절의 움직임 운동도 될 뿐더러 대퇴근의 근력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수술 초기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이고요. 이런 허리에 이제 밴드를 메고 앞으로 전진하는 이런 운동을 함으로써 관절의 근력 운동, 주위의 근력 운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뭐 간단하게 여기는 이제 병원에서 쓰는 기구지만 집에서 어떤 고무 밴드 같은 것만 하나 있어도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밴드를 이렇게 발목에 걸거나 아니면 1kg나 2kg쯤 되는 이렇게 뭐 요즘은 그 발목에 운동기구들이 납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목에 착용을 하고 무릎을 이렇게 펴주는 운동을 하게 되면 대퇴 근육을 많이 키워서 무릎이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둥근 원위에 올라가서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거나 아니면 균형 잡는 것만으로도 무릎 관절뿐만 아니라 여러 주위의 다른 근육도까지 밸런스를 맞춰서 밸런스를 회복하는 그런 운동도 할 수가 있겠고 뭐 이런 자전거나 공을 이용해서 하는 재활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스포츠 재활 손상 이후의 재활치료의 가장 핵심은 다시 다치지 않게 하는 거고요. 똑같은 운동을 나중에 하더라도 다시 손상받지 않고 제대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자꾸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근력 운동을 대퇴 근력을 키운다 뭐 이런 재활 치료를 자꾸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릎 안에 인대든 연골이든 뭐가 다쳤을 때 무릎을 우리가 대신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대퇴 근력들을 키우면 무릎 관절을 굉장히 안정감 있게 감쌀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손상에 의해서 무릎 안에 인대가 좀 약하더라도 근육들이 그것을 커버해 준다거나 보완해 주어서 앞으로도 운동 능력도 향상시킬 수가 있고 손상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 관절이 안 좋을 때는 관절 주위의 근력 운동을 저희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정기적으로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각종 안전사고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무릎 관절은 다른 관절에 비해 사용량이 많고 또 손상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동 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가벼운 부상이더라도 방치하지 마시고 꼭 조기에 치료하셔서 건강한 관절 오랫동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디컬 닥터 방유리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 10명 중 4명, 그리고 여성 2명 중 1명이 이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 장마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또 기온과 습도가 높아져서 이 통증을 느끼기가 더욱 쉽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메디컬 닥터 오늘은 이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미병원 곽완섭 원장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관절은 어떤 것이며 또 그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몸에는 그 손가락, 발가락의 작은 관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지의 뭐 어깨나 팔꿈치, 손목, 하지에는 골반이나 무릎, 발목 여러 가지 관절이 있습니다. 이 관절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있는데요. 우리 그림을 함께 잠깐 보시면 어떤 부위의 관절이든 간에 그 뼈 끝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물렁뼈라고 하는 연골이 있고요. 이 연골이 있음으로써 뼈 끝을 보호해주고 쿠션 기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연골과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의 그 주머니가 있는데 이것을 관절낭이라고 하고 이 관절낭에 의해서 생긴 그 공간을 관절강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에는 활액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고요. 이 활액은 관절낭을 이루는 윤활막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 활액은 뭐 쉽게 말하면 관절이 쉽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유의 역할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조금 특이한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물렁뼈인데요. 물렁뼈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절 연골이고 이 연골은 그 일시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초기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동안은 그 두꺼워졌다가 다시 좀 쉬면은 얇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량의 운동을 했을 때는 연골을 좀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그런 작용이 있고요. 이런 운동을 꾸준하게 해준다면은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강도가 강해져서 연골을 좀 더 튼튼하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반면에 운동을 너무 지나친 강도로 심하게 했다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했다거나 하면서 반대로 그 두께가 얇아져서 관절의 그 움직임이나 기능이 감소되는 관절 운동 범위 자체가 좁아지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뭐 앞서 말한 대로 그 활액과 연골이 관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활액이라는 것은 우리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는 정도보다 한 8배 정도 높게 잘 미끄러질 수 있도록 연골이 잘 미끄러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이 연골은 보기에는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우리 체중의 한 10배 정도 되는 무게까지 또 견딜 수 있는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무릎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물렁뼈 연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허벅지와 정강이에 있는 뼈가 있고 이 뼈는 그 무릎 안쪽에 있는 십자인대와 바깥쪽에 있는 측부 인대로 뼈와 뼈가 이어져 있고요. 그 뼈와 뼈에 있는 관절 바깥쪽에서 이제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이런 근육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제 무릎 관절에 대해서 보면 뭐 기둥을 이루는 것이 뼈죠. 뼈는 이제 허벅지뼈 그리고 정강이에 있는 경골, 정강이뼈가 그 하나의 기둥을 이루고 있고 이 뼈와 뼈 사이를 만나는 것이 앞서 말한 대로 이제 관절이 되겠고요. 뼈의 끝에는 어느 관절과 마찬가지로 물렁뼈 연골이
감싸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뼈와 뼈는 그냥 뭐 주머니만 있어갖고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관절낭에서 나는 활액이 있고 이를 담아주는 활액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이 관절을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대퇴 부위에서 대부분이 내려옵니다. 그 허벅지에서 내려오는 근육들이 이 무릎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무릎 관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반월상 연골판이란 무엇인가요? 네, 그 반월상 연골판은 무릎에만 있는 특이한 구조인데요. 그 연골과 연골 사이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신발에 있는 깔창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션을 해주는 그런 구조물이고요. 위치는 이제 정강이뼈와 허벅지뼈 사이에 물론뼈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모양 자체가 이렇게 반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합니다. 무릎의 안쪽에도 하나가 있고 바깥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연골판의 기능은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해주고, 우리가 이제 걷거나 운동을 할 때 무릎에 오는 그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줘서 물렁뼈의 손상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관절면에 내리는 이제 압력을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활액막에서 나오는 관절액 같은 것들을 골고루 분포시켜서 윤활 작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월상 연골판이라 해서 반달처럼 생겼지만 간혹 선천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반달이 아니라 원판형으로 생긴 연골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한 20%, 5%에서 20% 정도 있고, 대개 한 25%에서는 양쪽 무릎이 동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신 것 같이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C자 형태로 반달처럼 생겼지만 일부 부분이 좀 더 많다든가, 아니면 완전히 원형으로 생겼다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도너츠 형태로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상은 있지만 제 그 기능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원래 연골판보다 더 잉여 부분, 좀 더 많이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외부 충격에도 굉장히 약한, 그 강도 자체가 원래 연골판보다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연골판 자체가 찢어져서 병원을 내원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도너츠형이나 완전 원판형일 경우에는 연골판이 굉장히 두꺼워서 무릎을 움직일 때 소리가 난다거나, 무릎에서 뭐가 딱 걸려서 갑자기 안 움직인다거나 그런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쿠션 역할을 하는 이 반월상 연골판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됐을 때는 또 어떻게 진단하고 또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반월상 연골판은 보통 외상에 의해서도 찢어질 수가 있고, 아니면은 퇴행성 관절염의 한 일부로서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찢어진 모양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림의 도식을 보시면 이렇게 관절면, 그러니까 반월상 연골판의 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찢어지는 경우, 그리고 찢어져서 이렇게 연골 사이로 끼어서 무릎이 잠김 현상, 그러니까 움직이다가 딱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에서 찢어져서 앞으로 밀려 나와서 또 끼어 있는 경우도 있고, 위에서 보면 또 멀쩡하지만 아래쪽만 이렇게 찢어진 경우도 굉장히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퇴행성 관절염과 동반되어서는 이렇게 수직으로 찢어진 게 아니라 수평으로 관절 끝까지 쭉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MRI상에서 보면, MRI상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반월상 연골판은 까맣게 보이는 게 정상이고요. 이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하얗게 줄이 쳐져 있는데, 이것은 연골판이 찢어지면서 활액막이나 아니면 출혈이 생겨서 그러니까 액체가 들어가면서 MRI상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일 때 간접적으로 연골판이 찢어졌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양동이처럼 찢어졌다고 해서 양동이형 파열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찢어진 경우, 수직으로 찢어진 경우, 속이 이렇게 수평으로 찢어진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어떤 모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는 이런 복합적인 파열도 있습니다. 실제 그 내시경 사진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끝이 찢어져서 쭉 딸려 나와서 양동이 손잡이에
모양을 하고 있다 하는 이렇게 양동이 파열이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비슷